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성 난청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소리 볼륨을 키우게 된다. 소리를 크게 해서 듣는 습관이 난청으로 이어진다. 어떨까요? 어느 쪽이 우선일까요? 두 이야기 모두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높은 음량에 귀가 자주 노출이 되면 난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소리를 크게 해서 듣는 습관을 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를 높게 듣다 보면 난청으로 이어지고 또 안 들리니까 더 키우게 되고 이래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난청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노인성 난청은 간단히 말해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청력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외상이나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의 노출 등이 없이 노화로 인해 소리를 듣는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청각 중추, 신경세포들이 줄어들고 달팽이관 내부의 혈관조라는 부분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네. 그럼 이런 청각기관의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는 건 어느 정도의 연령대를 말하는 건가요? 믿진 않으시겠지만 청력의 감소는 30대서부터 시작됩니다. 30대부터 청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래서 한 40대에서 한 60대쯤 되면 보통 1000kHz라고 얘기하는데 해와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와 영역에 청력이 이제 감소되면서 청력의 저하를 느끼게 되고 이제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질병이나 외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부분도 청력이 또 떨어지면서 더 난청이 오게 되죠. 네. 그러면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청력이 감소하는 거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요. 네. 사실 그런 경우는 다른 질환을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도 있고, 뭐 아니면 메니르라는 병도 있고, 네. 다른 병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라면 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셔야죠. 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일 텐데요. 이게 같은 나이라도 청력 감소에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각 개인별로 노화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력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아주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일종의 관리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빠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술, 담배도 노인성 난청의 원인이 됩니까? 대부분의 질환처럼 역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연구들을 보면 확실히 술과 담배에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술, 담배 같은 게 난청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유모세포라고 네. 소리를 듣는 세포가 귀 안에 있는데요. 소리를 듣는 세포요? 그걸 유모세포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외유모세포, 내유모세포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가는 혈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술, 담배 하면 혈관도 막히게 될 건도 혈관도 좁아지게 될 거고 그만큼 피의 공급이 적게 되면 세포들이 금방 손상이 당하겠죠. 그렇군요. 가족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전적인 인자도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어떤 가족만을 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집안 내력에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원인들이 이런 노인성 난청의 요인으로 지적이 될까요? 일단은 시기. 또 소음 노출 등의 환경 인자, 또 고령에 따른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결손, 뭐 이것도 또한 면역 반응의 저하, 그리고 나이 드시면서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난청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군요. 이 노인성 난청에.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큰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들 중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도 난청을 좀 의심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난청이 진행이 되면 이제 본인의 목소리 크기를 잘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자기가 잘 안 들린다는 걸 모르게 되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난청을 의심을 해야 하고요. 그런 경우 최근에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이비인후과 가셔서 청력 검사는 꼭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면 아, 이분이 좀 난청이 아닐까라고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텔레비전 볼륨. 네,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이제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데 네. 그 당사자분만 유난히 볼륨을 좀 키우게 하시는 경우라면 네. 꼭 한번은 의심을 해봐야죠. 노인성 난청도 양쪽 귀로 같이 옵니까? 네, 양쪽으로 종종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오는 경우는 잘 없는 거군요. 네, 갑자기 나빠지는 거 이외에는 대개는 양쪽이 같이 오게 됩니다. 네. 꽁트에서는 아내의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했는데요. 여성의 목소리나 고음이 잘 안 들리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청력이 나빠지는 정도가 갑자기 전부 다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빠지는데 네. 되게 고주파 영역에서 나빠진다고. 고주파 영역. 네. 고주파 영역에서 먼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중주파, 저주파가 이제 같이 낮아지게 되죠. 근데 여성의 목소리인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고주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겠죠. 네. 노인성 난청의 또 다른 특징이랄까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일단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대화장애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대화장애. 네. 그리고 이제 이명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명이요? 네. 이제 귀에서 소리 나는 걸 다 이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네. 낯선 소리들이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소리들이 귀에서 들리게 되죠. 이제 이런 그런 증상들이 이명이 왜 나타납니다. 오는 건가요? 그럼 난청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이제 이명의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 때문에 오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주파 영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세포의 반응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곡돼서 들리게 되는 거고 그걸 이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남자가 여자보다 난청이 빨리 시작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교수님? 실제 저희가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또 시끄럽거나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성에 따라서 구별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좀 손상이 많이 당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인성 난청이 지속되면서 이해력도 낮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소리를 못 듣는 거가 이제 잘 못 듣게 되면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할 때 뭐 수능 검사도 있지만 어음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 검사. 네, 그런 검사가 있는데요. 이 어음 검사를 하게 되면 말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소리가 정확히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이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결국 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증상일 뿐이죠. 난청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대개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 두 가지를 보통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청력 검사만 놓고 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그 들리는 쪽으로 손드는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검사인가요? 그게 순음 청력 검사를 좀 약식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아주 정확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하면 확실히 나쁘다 좋다는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듣는다면 꼭 이비인후과 가셔서 정식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자,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난청,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노인성 난청의 치료, 보청기가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청력이 떨어지면 실제로 노인성 난청이라는 진단명을 크게 분류를 하면 저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감각신경성 난청. 예. 근데 감각신경성 난청은 사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시력이 나빠졌을 때 안경 끼듯이 네. 청력이 나빠지면
보청기를 끼는 것이 1차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청기의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모양도 그렇고요. 네, 이게 그 귓속형 모양도 있고요. 이제 귀 바깥에 거는 귀걸이형 보청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하는 거는 환자분 청력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특수 보청기인 뭐 골도 보청기나 또 하는 크로스 보청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경처럼 생긴 보청기도 있습니다. 어떤 걸 많이들 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귓속형을 선호는 하시는데요. 무조건 귓속형이 좋은 건 아니고요. 환자분 청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청기는 되도록 늦게 사용해야 한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옳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청기를 권유하는 청력 레벨이 있는데 네. 그 레벨에 해당이 되면 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청기를 안 끼게 되면 그만큼 소리가 덜 들리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청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절대로 옳은 방법은 아니시고요. 네. 적정 레벨이 되면 보청기를 빨리 하셔서 사회생활에 도움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청기에 의존하면 청력이 점점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상식상 큰 소리가 이제 귀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나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큰 소리가 노출이 되면 나빠지는 건 맞는데요. 보청기가 무조건 큰 소리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니고요. 네. 환자분이 적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듣게끔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환자분 귀에 큰 소리가 노출되게끔 해서 망가뜨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보청기를 끼면 너무 갑자기 잘 들려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한 6주에서 12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개인 차이가 많습니다. 혹시 그 안경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저 안경 적응하는데도 한두 달 걸렸거든요. 물론 금방 적응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상담할 때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보청기를 못 끼겠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네,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외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강의할 때 그냥 짧게 쓰라고는 하지만, 네. 되게 이제 청력 저하가 좀 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착용 기간을 좀 길게 하시는 것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보청기를 써라라고 할 정도면 내 귀에 난청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보청기는 맞춤식이어야 하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력 검사라는 거를 꼭 하게 되고 네. 그 청력도에 맞춘 보청기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시력에 맞춰서 안경을 맞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청력도 그거에 대한 맞춤. 으로 해서 보청기를 세팅을 해야 본인이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죠. 네. 그럼 보청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아까도 노인성 난청일 때 이명이라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이명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청기 끼게 되면 확실히 이명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적응할 때까지 좀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끼자마자 바로 이제 시끄러운 데 나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감이 생기게 그렇겠네요. 되니까 좀 조용한 실내에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맞지가 않습니다. 딱 귀에 맞추게끔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도 아무래도 불편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착용을 조금씩 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손을 보고 교정을 좀 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처음 적응하는 시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계속 끼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보청기는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보청기가 이제 안경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자꾸 안경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같은 보장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눈도 나쁘면 안경 끼고 귀도 나쁘면 보청기 껴야 된다. 이건 기본 진리고 원리입니다. 이제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물론 관리를 잘 하시면 영구적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대개는요. 한 수명이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습기 같은 게 있으면 네. 보청기도 기계다 보니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는 보청기도 있거든요. 충전식 요즘은 보청기들이 좋아져서 다 충전식인데 그 배터리의 수명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이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바꾸게 됩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지면 보청기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보청기 내에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게 안 될 시에는 바꿔야죠. 관리 요령도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계니까 습기를 피해야 습기.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청기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습기 제거제를 같이 주거든요. 거기에 보관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청기 스피커 쪽에 귀지 같은 게 자주 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솔로 동봉된 솔로 매일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노인성 난청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력이 나빠져서 의사들이 보청기를 끼자고 했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보청기를 꼭 끼셨으면 좋겠고요. 보청기를 이제 외모적으로 너무 불편해하고 또는 착용감이 불편해서 잘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청력도 좀 많이 빨리 나빠질 수도 있지만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사회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보청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조보 예속은노. 오늘은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